답답한 마음에 여기저기 알아보다가 여기에 사연을 보냅니다. 저는 지난 9월 20일에 일방적인 폭행을 당했습니다. 친구를 기다리면서 게임을 하고 있었는데 이 근처 액세서리 가게 사장이 차에서 내리라고 하더니 저를 어두운 곳으로 끌고 가서 폭행을 했습니다. 근처 주민분에게 도움을 요청했으나 그분은 그냥 지나치셨고 바로 앞에서 영업 중이던 치킨집에 들어가서 112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혹시나 피해가 갈까 싶어서 바로 치킨집에서 나왔는데 이 가해자는 저에게 말도 안 되는 협박들을 했습니다. 15분 정도 지난 뒤에 파출소에서 경찰관 분들이 도착을 했습니다. 이 상황 설명을 하던 중에 구급차가 도착을 했고 저는 응급처치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가해자가 제가 먼저 침을 뱉고 폭행을 했다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항변을 했지만 경찰관 분들은 쌍방폭행으로 접수를 했고 경찰서에서 잘 판별을 해주겠다라고 하셔서 그대로 귀가했습니다. 치킨집에 CCTV도 있었어요. 그런데 다음 날 경찰서에 연락을 했더니 담당 형사가 없다고 또 전화를 받지 않더니 계속해서 연락이 안 되더라고요. 그렇게 10월이 됐고 계속해서 경찰 측에서는 담당 형사가 없으니 조사를 미룬다고 했습니다. 사건을 접수하고 한 달 반이 지나서 상해 진단서를 제출을 했고 이 조사에 응했습니다. 경찰로부터 CCTV도 확인했다고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그리고 12월 16일에 검찰 송치, 또 12월 18일에 담당 검사가 배정이 됐고 23일에 혐의 없음으로 종결이 됐습니다. 바로 증거 불충분이 이유에서였는데요. 3개월 넘게 마음을 졸이면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이 끝끝내 피의자로서 혐의 없음 처분을 받으니까 너무 황당하고 억울합니다. 이 가해자가 이 경찰서에 인맥이 있다고 협박을 했었는데 요즘 같은 시대에도 매수가 가능할까 싶은 생각까지 듭니다. 제가 가해자를 다시 고소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건가요? 일방적으로 맞고도 피의자가 되는 상황 정말 힘듭니다라는 사연이 접수가 된대요. 정말 일방적으로 이렇게 폭행을 당하고도 내가 같이 피의자가 된 상황 의외로 굉장히 많은데 변호사님은 좀 어떻게 보셨나요? 일단은 가해자가 매우 어떤 보면 이제 교묘하게 이제 어떤 증거 그러니까 폭행의 증거를 이제 드러나지 않는 상황에서 폭행했기 때문에 억울한 상황이 발생하신 것 같습니다. 예. 그렇죠. 굉장히 좀 안타까운 상황 같다라는 마음이 저희도 드는데 사실은 이제 상담을 많이 하시다 보면 네네네. 이 폭행 사건 같은 경우에 말씀하신 것처럼 명백한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아니 나는 일방적인 폭행을 당했는데 나도 같이 폭행을 한 것처럼 이게 쌍방 폭행으로 접수가 돼서 실제로 이제 조사가 되는 경우도 많이 보셨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많이 있죠. 예. 그런 상황에서 사실은 기준이 좀 애매하다라는 목소리도 나오게 되는데 이 부분은 좀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경찰이 출두했을 때 이제 보통 이제 일방적으로 맞은 경우도 명확한 입증이 안 되면은 일단 경찰에서나 수사기관에서는 쌍방 폭행으로 일단 사건을 접수한 다음에 그렇죠. 거의 정당방위인지 아니면 일방적 폭행이 있는지를 따져서 조사를 하게 되거든요. 일반인들 입장에서는 내가 왜 저기 일방적 맞았는데 내가 쌍방 폭행으로 접수했느냐 이해 안 갈 수 있지만은 그 부분은 그렇죠. 수사기관이나 법정에서 충분히 다투셔야 할 부분이 됩니다. 예.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이게 일방적으로 맞은 것인지 같이 뭔가 정당방위를 하면서 이렇게 몸이 뒤엉키게 된 것인지 정말로 쌍방 폭행이 있었던 것인지 이걸 참 구분하는 기준이 좀 애매하고 판별하기가 좀 힘든 것 같은데요. 일단은 이 상담자분께서 말씀하신 게 혐의 없음 처분이 나온 것 같아요. 네네네. 그런데 이걸 내가 정말 불복을 하고 싶다라고 하면 실제로 이게 가능한 상황인지 궁금하다라고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보통 검찰에서 불기소 결정을 하게 되면은 다툴 수 있는 절차가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하는 게 검찰 항고, 그렇죠. 그러니까 결정이나 명령, 법원의 결정이나 검찰의 결정에 명령에 불복할 경우는 항고 제도가 있는데요. 일단 첫 단계가 검찰 항고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검찰 항고라는 것은 불기소 처분 항고에 대해서 다투는 건데 다만 기간 제한이 있습니다. 항고 기간이. 항고 기간이 있어서 항고 결정문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접수를 하지 않으면은 항소 기각 결정을 받게 됐습니다. 예. 이 상황 같은 경우는 날짜가 언제라고 연말 12월이라고 하신 것 같아요. 예, 그러면은 12월 23일이라고 말씀을 만약에 해주셨네요. 항고 그 원처분 결정, 그러니까 불기소 결정을 받았다 한다면은
30일 내니까 1월 지금이 2월이죠. 그렇죠. 항구기간은 도과했다고 봐야 되는 네. 사안인데요. 다만 예외적으로 원래 항구 기간을 검찰 항구 기간을 도과해서 항구장을 접수하면은 검찰에서는 통상적으로 항구 기각 결정을 합니다. 네. 다만 이제 우리 그 법을 보면은 중요한 증거가 새로 발견된 경우에는 항구 기간 도과했다 하더라도 항구를 기각하지 않고 다시 검토를 하게 됐습니다. 이 사안 같은 경우는 지금 날짜상으로 볼 때는 30일 도관 같습니다. 네. 같은데 그래서 이 사안에서 해법은 뭐냐면은 새로운 증거, 새로운 중요한 증거를 어떤 그거를 수집하셔가지고 그거를 검찰에다가 항구한 그 검찰 그 담당에다가 그거를 소명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날짜는 지났지만은 한번 다퉈볼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와 비슷한 사례들을 좀 종종 만나보셨을 것 같은데 네네. 또 변호사님께서 생각을 하시기에는 피해자 입장에서 내가 피해를 당한 상황에서 저 사람의 혐의를 조금 더 효율적으로, 효과적으로 입증하기 위해서는 좀 어떤 것들이 구체적으로 도움이 될 거라고 보시나요? 이런 사건, 이 사건을 제가 이제 보면은 기본적으로 그 가해자가 피해자를 사람이 없는 골목, 어두운 골목에 데리고 와서 일방적으로 폭행을 한 사안이지 않습니까? 네네. 그거는 그렇기 때문에 목격자가 존재하지 않는 없죠. 거예요, 일반적으로. 그리고 CCTV도 없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맞은 거 있고 상해 진단서는 제출됐는데 불구하고 그 사람이 가해자인지 아닌지를 특정할 수 없는 거예요. 그게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아마도 이제 수사기관에서는 이 사건을 제대로 수사했으면은 뭔가 결과가 났겠지만은 CCTV도 없고 목격자도 없으니까 그냥 불기 증거불충분으로 한 것 같거든요. 제가 볼 때는 지금 이 상황에서는 이분 입장에서는 불기소 결정에 대해서 항고를 하셔서 항고가 기가 지났기 때문에 새로운 중요한 증거가 있어야 되는데 있어요. 그 새로운 증거가 무엇이냐가 제일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제가 볼 때는 이 사안에서는 지금 그 폭행한 가해자가 이제 불기소 결정 났기 때문에 상당히 방심을 하고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한번 찾아가셔서 내가 당신이 나를 때렸는데 이거 진짜 당신 혐의 없이 나왔는데 이거 너무 억울한 거 아니냐. 한번 만나서 유도신문을 해서 한번 자백성 진술을 받아두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당시 상황 이제 맞고 나서 곧바로 이제 그 치킨집 가게를 찾아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분이 이제 당시 상황에 대해서 목격할 수 있는 그렇죠. 좀 알 수 폭행 있어요. 현장까지는 직접 목격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맞아서 왔고 또 경찰 출석했을 때 가해자가 경찰에서 저 사람이 먼저 날 때렸다 이런 말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거 봤을 때는 충분히 가해자가 피해자를 폭행했을 가능성이 높은 사건이거든요. 그렇죠. 이런 관련 어떤 그런 사항에 대해서 목격자 진술서를 확인서를 하나 받아두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일단 항고 기간은 도과되기는 했지만 새로운 증거가 있을 때는 또 가능한 부분이 있으니까요. 혹시나 이제 목격자가 있다거나 아니면 뭔가 자백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좀 마련을 해보시는 것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